FedNow라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2023년 미 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연준으로부터 발표가 된 시점, 미국은 CBDC를 이미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놀라운 것은 미국의 CBDC와 리플사의 솔루션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이 예상보다 깊게 관여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CBDC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XRP의 실제적인 사용 사례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의 시작,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귀성길이 상당히 정체되며 오늘은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정체 현상은 참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이것 또한 추석의 정겨운 풍경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명절을 코인마켓도 이제 축하해 주는 것일까요? 어제 대비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7.97% 상승한 275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5.26% 상승한 17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의 경우는 5.47% 상승한 0.35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4.87%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5%, 2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롱 포지션이 56.2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8.54%로 더욱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그간 보여주었던 하락의 영향 때문일까요? 부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속에 블록체인의 개발 활성도가 무려 25%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 암호화폐 침체 장기화에 25% 뚝 감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르테미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암호화폐 침체기로 인해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가 최근 3개월 사이 25% 이상 줄었다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이 기간 이더리움, 폴카닷, 솔라나, 코스모스 등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개발 활성도는 30.5%, 43.6%, 48.4%, 48.9%가 감소했다.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활성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하락장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개발자들의 활동이 적어질수록 플랫폼은 성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침체장 속에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도 떠나가며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 또한 올해 초 이야기했던 사업 확장은 둘째치고 직원들을 대규모 정리 및 해고하고 있는 가운데 좀 안타까운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곳 또한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마켓의 가장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는 채굴 산업인데요. 루나 사태가 터진 5월 채굴자들의 경우는 당월 채굴한 모든 코인을 팔아버릴 뿐만 아니라 다음 달이었던 6월의 경우는 채굴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보유하던 비트코인도 팔아버리며 중소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파산하는 지경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채굴자들의 수익이 그 어느 때보다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암호화폐 채굴자 수익 지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업체 룩소 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인용해 채굴 수익 지표인 해슐레이트 가격 지수가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해슐레이트당 채굴 수익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7.7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암호화폐 하락 이후 채굴자가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했던 수준에 근접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디지털 자산 리서치 업체인 아케인 크립토의 채굴 분석가 잘랜드 멜러 루드의 경우는 모든 채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채굴자 중 전기 요금이 매우 낮은 지역에 있는 채굴자들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참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닐지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번 9월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았을 때는 9월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리 좋지 않은 달이었지만 그간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경우는 올해 초 최초로 CBDC 백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제 40페이지 분량의 백서로 CBDC 발행 시에 민간 은행과 금융사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CBDC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백서가 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준은 입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보았을 때 연준 내부에서도 CBDC에 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경우는 CBDC가 정말로 미국의 지불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연준이 CBDC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연준 의장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공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또한 얼마 전에는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의 입을 통해서 미국의 CBDC 통합본이라고 할 수 있는 FedNow를 내년, 즉 2023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대기를 보면 연준의 입장도 오락가락하면서 이를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한 적당히 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미 다수 하원 의원 연준 CBDC 발행 관련 입장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다수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 레이얼 브레이너드의 서한을 발송, CBDC에 대한 연준의 의견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준이 미국 국민 개개인을 위한 개정을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연준의 지도부가 디지털 달러 추진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의 경우는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의회 및 행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디지털 달러 관련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의회의 직접 승인 없이 CBDC 모델을 수립할 수 없는지 등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레이얼 브레이너드에게 9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현재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았을 때 하원 의원들의 요구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준 너네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라 라는 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CBDC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크립토 마켓,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정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이제 얼마 전 리플 이사회 멤버였었던 현재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 역시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어제이죠.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7월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부인데요. 실제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미 연준이 아닌 재무부가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나올 정도로 연준과 재무부 간의 약간의 알 수 없는 기류들이 현재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 재무부에서 곧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보고서일지, 이 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외신 미 재무부 디지털 달러 발행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미국 재무부가 국익을 위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CBDC의 향후 나아갈 방법을 제시할 예정으로 관계자는 재무부의 경우는 정부가 만든 토큰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는 연방정부 측의 디지털 달러 발행 작업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달러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조율하도록 지시하였었는데 관련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무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달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패드나우라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2023년 미 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연준으로부터 발표가 된 시점, 미국은 CBDC를 이미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미국의 CBDC와 리플사의 솔루션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이 예상보다 깊게 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CBDC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XRP의 실제적인 사용 사례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소식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대중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항상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며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 또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며 행동으로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크립토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트윗을 얼마 전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크립토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해당 트윗의 경우는 몇 달 안에 디파이 투자로 대규모 자금이 몰릴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살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기관이 크립토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트레이드 피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유고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의 장애물을 기관들이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디파이 투자가 부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CBDC의 경우는 2021년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CBDC를 공개하면서 미국이 크립토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또한 실제로 존재하였죠.
당시 미국의 CBDC 도입은 수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얼마 전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의 경우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FedNow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함으로써 2023년 미국의 CBDC 보급화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CBDC가 나오면 코인들은 물론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다 망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물이었는데, 이로써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이미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USDT의 경우는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 미국이 USDC를 밀어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2021년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USDT의 발행을 멈췄던 것이 사실이었죠. 더구나 USDT는 늘 달러 보유고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었는데 2021년 1월 불장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USDT, 즉 테더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었습니다. USDT가 무너지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망할 것이라는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 이제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으며, 블랙록의 경우는 4월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USDC 준비금의 가장 큰 유동성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글로벌 마켓에서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달러는 권력을 크립토 세계까지 넓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달러의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다음 목표가 디파이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디파이는 단순히 탈중앙화된 금융만을 뜻한다기보다는 CFI를 포함한 폭넓은 크립토 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디파이는 크립토에서 나름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채택을 이미 받았었죠. 다만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로 인하여 디파이라고 한다면 사기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말이죠. 많은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마켓 유입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죠. 파이를 키우는 일은 코인 마켓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수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관찰해야 하며 현재 들고 있는 코인을 지키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큰 폭의 하락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해졌으며 기관들은 절대로 탐욕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에 자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하며 다른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올바른 투자 철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죠.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돈보다 상위 개념인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투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낮아지며 결국엔 시장을 떠나고 투자를 도박으로 바라보게 되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